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이 정상품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정상품.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완성품을 빗대어서 정상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본서 우리 기본 강의 때도 다 말씀드렸던 건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가 0%고요. 출발하는 거죠. 100%입니다.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죠? 자, 완성품들이 있어요. 완성품. 그 다음으로 기말 제공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완성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냥 단기에 처음 시작했다라고 치고요. 단기에 최초로 영어를 개시했다라고 치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완성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기말 제공품은 반면에 단계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는 미처 못 갔어요.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80%다. 요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애시당초 이제 공손품에게서는 무슨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느냐? 검사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 불량품이냐 아니냐를 캐치하려면 당연히 공손에 대해서 테스트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어떤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서 중간에 뭔가 여기서 검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검사를 해요. 여기서 검사하는 기계를 갖다 놓던지 아니면 뭔가 검사하는 어떤 종업원이 한 명 있든지 여기서 검사를 해요. 근데 이 검사 시점을 한번 따져보니까 이 공정 전체의 딱 60% 지점이었대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검사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검사를 빵 했습니다. 파란 선은 검사하는 선이고요. 노란 선은 단기 중에 진행한 선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퀴즈. 완성품은 정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완성품은 누가 봐도 정상품. 왜요? 검사를 여기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량으로 판명났다면 굳이 이 뒤에를 하겠냐고요. 요 뒤에 이거 가공 추가적으로 하려면 이거 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한테 돈을 굳이 써줬다는 이야기는 통과했으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래서 돈을 써서 완성까지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통과를 한 게 보이기 때문에 얘는 정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말 제공품은 어떻습니까? 기말 제공품도 파란 선에 따라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얘네들이 불합격을 했다면 정상품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거만큼 돈을 썼겠어요? 그냥 갖다 버렸겠지. 즉, 요 뒤에 요만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요 시점에서 검사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정상품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변에 이 공정을 돌린 그 결과들이 적혀져 있는데 얘들 빼고 나머지는 다 정상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기말 제공품이라는 것이 꼭 여기까지 다 가는 것만 있느냐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 한 30% 요 정도까지밖에 못 와봤대 얘는. 얘도 기말 제공품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고작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얘도 정상품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요? 이거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뭔 얘기냐면 얘는 아직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애들이거든요. 왜? 올해 30%까지밖에 못 가고 한 회계연도를 마감했으니까 검사를 받더라도 이제 내년이나 받겠죠. 그럼 검사 받아보지도 못하는 애한테 야, 넌 정상품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지. 즉 여기는 이 30%짜리 기말 제공품은요 정상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너는 공손이다라고도 말 못하는 거죠. 즉 정상품인지 공손품인 자체를 아직 모르는 애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어쨌든 정상품이다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네. 결론 우리 여기는 이 완성품은요 늘 정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통과했다는 증거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 기말 제공품은요 경우에 따라서 정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뭐랑 뭐랑을 비교해 볼 거냐? 검사 시점이 몇 %인가? 그죠? 또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인가?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결론 나오지 않겠어요? 요 케이스라면 완성도가 검사 시점을 넘어갔으니까 정상품인데 요 케이스라면 완성도가 검사 시점에 채 다다르지 못했으니까 정상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정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그때그때 다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우린 여기 있는 이 정상공손의 원가를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상품이라는 것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엇이다? 정상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은 여기로는 가느냐? 무조건 가요. 하지만 여기로도 무조건 갑니까? 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무슨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결론적으로 만약 기말제공품이 정상품에 해당된다면 이 금액을 얘랑한테 적절하게 뿜빠이를 쳐줘야 될 거야. 이해되셨죠? 왜? 둘 다 정상품이니까. 하지만 기말제공품이 정상품이 아닌 케이스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을 뿜빠이 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한테만? 얘한테만 엎어주면 끝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정상공손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밑에 한번 가보시니까 2번 박스 보세요. 2번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정상공손의 정의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그냥 필연적인 아이들이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그 화살표 부분에 회계 처리 방법이 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공손의 원가는 정상품 원가에 가산하자. 그리고 그 정상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완성품과 검사받은 기말제공품. 걔네들한테 가산하래요. 즉 완성품 항상 정상품이고요. 기말제공품은 조건이 붙어있네. 검사를 받았어야 된대. 그죠? 검사 못 받은 이런 아이들은 정상품 아니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가산하자. 반면에 비정상공손은 별로 고민할 게 없죠. 비정상공손의 원가는 정상품에 가산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한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화살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 위에 가로 2번에도 보시면 정상품에 대한 판단 해놓고서 동그라미 2번에 뭔가 파란색 글씨가 좀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뭐라고 적혀있느냐? 기말제공품이 만약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면 기말제공품도 정상품에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완성품은 항상 정상품이거든요. 그럼 기말제공품도 과연 정상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다르다고. 조건은 뭐다? 기말제공품이 완성도를 고려해 봤을 때 검사 시점을 지나갔다면 그랬다면 얘도 정상품에 해당된다.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무슨 말